시대별로 신분별로 다양했던 옛 선조들의 머리 모양.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 선조들의 머리 모양을 통해 역사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전머리 전문가입니다. 여왕에서부터 나인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 선조들의 머리 모양을 재현해주는 고전머리 전문가. 한국의 멋을 보존하고 재창조해주는 고전머리 전문가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틈새의 발견의 손혜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극 좋아하시나요? 저는 현대극도 좋지만 역사적 인물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극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사극을 보다 보면 궁금한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옷과 다양한 머리 모양인데요. 어떻게 역사적 인물을 저렇게 똑같이 재현해낼 수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특히 왕비가 했던 머리 모양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예뻤잖아요. 이런 옛 여인들의 머리 모양을 그대로 재현하는 사람들이 바로 고전머리 전문가라고 합니다. 고전머리 전문가는 어떤 직업이고 어떻게 하면 도전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 중 30% 정도는 우리 역사를 보여주는 사극입니다. 이런 사극들은 긴장감 넘치는 내용들도 화제가 되지만 등장인물들의 화려한 겉모습도 종종 화제가 되는데요. 특히 왕비가 입었던 한복이나 머리, 기생들이 하고 있는 특이한 머리 모양은 보는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 역사 속 여인들의 머리 모양을 재현해주는 사람이 바로 고전머리 전문가입니다. 네, 이곳에서 고전머리 전문가이신 손미경 선생님께서 계신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반긴 것은 다양한 고전머리를 하고 있는 인형들이었습니다. 커다란 마네킹 인형들이 예쁜 한복을 입고 고전머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마치 사람 같기도 했는데요. 하나하나 둘러보다 보니 마치 조선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예쁜 고전머리에 취하기를 잠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아한 한복을 입고 계신 이분, 바로 오늘의 주인공 손미경 씨입니다. 한국 여인들의 그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머리 모양을 그 어떤 전문 기능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이거를 습득해서 이를 필요로 하는 그 영화 사극이나 아니면은 그 방송 드라마 또 역사 드라마 또 각종 문화 행사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을 말하죠. 고전머리는 말 그대로 우리의 역사 속 인물들이 했던 머리를 말합니다. 고전머리 모양은 신분에 따라, 시대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모두 다른 모양을 지니고 있는데요. 현재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이 바뀌듯이 옛날에도 시대에 따라, 개성에 따라 머리 모양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미경 씨는 어떤 계기로 역사 속 고전머리를 연구하고 직업으로 삼을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29년 전에 충무로의 그 배우들 샵에 근무를 하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사극을 주로 많이 하는 미용실이었는데 거기서 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우들과 많이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전머리에 대한 매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작품을 하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손미경 씨는 매일 이렇게 고전머리에 쓰이는 머리카락들을 점검하고 손질하는 일을 빼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전머리 전문가답게 머리카락을 정돈하는 손미경 씨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매일 하는 일인 만큼 머리를 직접 손질하는 실력은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고주미에 대한 이런 방법보다는 제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이렇게 재현해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 초의 머리들이 많이 부족하죠. 거기에 연산시대의 왕의 여자 녹수 머리를 이렇게 제가 표현했던 거 이것도 가장 보람됐고 또 요즘 신사임당 화폐 있죠. 거기에 제가 그 많은 그 학자들과 같이 참여했다라는 거. 그래서 신사임당 머리를 제가 근접해 가서 재현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죠. 고전머리 전문가는 우리 옛것을 연구하는 전문가인 만큼 항상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그에 따른 연구를 하느라 쉴 틈이 없다고 하는데요. 손미경 씨 또한 항상 이렇게 역사책을 보고 옛날 그림들을 보며 고전머리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특히 고전머리는 우리 5,000년 역사를 그대로 재현해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대별 머리 모양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그 점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열심히 연구를 하시던 손미경 씨, 갑자기 무언가를 챙기셨는데요. 아, 선생님. 왜 이렇게 바쁘신 거예요? 그러게 지금 또 말입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신데요? 좀 이따가 수업 들어갈 강의 준비하느냐고. 선생님, 그렇다면 오늘 강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한 달 동안 우리 제자들과 전통머리를 공부했는데 그거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옷을 입고 같이 머리를 하니까 재밌을 겁니다. 같이 갈까요? 네. 손미경 씨가 서둘러서 온 곳은 고전머리 수업이 있는 교실이었는데요. 교실에서는 이번에 고전머리 시험을 앞두고 있는 예비 고전머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그런 신분의 사회 뭐 이렇게 용이 최고로 높은 여인들의 직급이 굉장히 높은 것 같죠. 근데 용인 권력과 공중 안에 모사꾼들 있잖아. 위에 올라가. 맨 먼저 집중입니다. 집중을 해야지만이 차분하고 단아한 머리들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고전머리를 접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마음이 들떠서 쉽게 도달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엉뚱한 작품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안정과 집중을 이렇게 중점으로 둡니다. 자, 우리 왕의 여인들 풍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왕의 여인 풍계를 얘기하면 영조 임금이 있습니다. 수업은 먼저 어떤 시대의 고전머리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되어졌는데요. 어떤 사람을 나타내고 어떤 시대를 나타내느냐에 따라 머리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임신하게 되면서 머리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임금이 되면서 개구리 접지를 해요. 개구리 접지 일단 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대상이 필요하고 그 대상이 어느 시대인가 또 어떤 신분별인가를 먼저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준비물이 필요하죠. 준비물은 가위, 고무줄, 댕기, 그다음에 빗, 그다음에 다리 만드는 원사가 필요하고 그 원사를 갖다가 대중소로 나누어서 신분별로 하나씩 이렇게 재현 구성해서 추가해서 이렇게 올려지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재료가 하나도 없죠? 네. 이론적인 설명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실습 수업에 들어갔는데요. 예비 고전머리 전문가들은 각자 자신이 맡은 여인들의 머리를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고전머리 전문가들은 빠른 손놀림으로 머리를 정리하고 순서대로 고전머리를 만들었는데요. 맨 먼저 그 다리 작업입니다. 원사를 잘 다룰 줄 알아야 이 고전머리의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다리를 다듬어서 머리를 올릴 때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이 빗질 방법이 최고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미경 씨는 미리 준비해둔 화면을 통해 고전머리를 만드는 기초 작업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하는 게 유리해요. 양쪽 미간 사이를 중간을 통과해서 뒤로 쫙 밀면 예비 고전머리 전문가들은 손미경 씨의 말에 따라 열심히 고전머리 만들기를 위한 기초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했는데요. 손미경 씨는 중간중간 계속해서 자신이 일궈낸 20여 년 동안의 고전머리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기둥이 착오 없이 하라고 이 기둥에 대한 댕기를 연결시켜줘야 이따가 마무리할 때 사전에 제가 미리 숙제를 줍니다. 모두 문자로 오늘 어떤 머리를 공부할 거니까 어떤 페이지를 보고 오고 어떤 거를 자료를 조사해오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머리를 염두에 두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이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해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없으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짧은 머리예요? 이번에는 손미경 씨가 직접 나서 개인 지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쪽을 지우고 싶은데 이 밑에 한 가닥을 묶어주고 위에 한 가닥을 묶어주고 이 쪽이라는 게 올라가면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사이에다가 미래의 고전머리 전문가들은 자신이 하던 작업을 멈추고 하나라도 놓칠세라 손미경 씨의 개인 지도에 모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시대를 찾아가서 하나씩 둘씩 여인들을 이렇게 살려놓을 때, 제 구성에서 살려놓을 때, 재현해서 살려놓을 때 이럴 때가
가장 그 보람된 것 같고 또 특징이라면 항상 그 전통을 바탕으로 두기 때문에 전통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으로 사람들을 다시 숨쉬게 한다 그러나 이런 느낌이 참 좋습니다. 쪽을 지면 예쁜 머리가 나온다라는 거야. 꽂아줘야지만이 흔들림이 없어요. 자, 갖고 있는 걸 손미경 씨의 손이 지나갈수록 TV 화면 속에서 많이 보던 머리가 보여졌는데요. 고전머리 전문가는 이렇듯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것을 재현해내는 미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미경 씨에게 고전머리 전문가에게 필요한 재질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 문화를 사랑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옛 그림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의 준비가 항상 오픈으로 되어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면 위에가 둥그렇게 높은 선이 나오죠. 이렇게 올릴 때 틀리고 이렇게 갈 때 손미경 씨는 항상 이렇게 호탕하고 알기 쉽게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야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연결시켜서 위로 올라가면 이 매듭과 연결을 시키니까 아주 하나만 꽂아도 굉장히 튼튼하게 됐어요. 어떻게? 그런데 수업을 듣는 예비 고전머리 전문가는 어떤 계기로 수업을 듣게 되었을까요? 정말 한국 여인들의 그 멋스러움, 그 고전머리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고구려까지 올라가서 많은 공부를 1급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가르치고 고전을 응용한 실질적인 업 스타일을 손님들에게도 해드려서 우리 역사를 알게 해드리고 싶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학생들한테 현대머리와 고전머리를 꼭 전파해서 정말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수업이 막바지에 이르자 예비 고전머리 전문가들의 고전머리가 하나둘 완성이 되어졌는데요. 이거는 궁중 안에서만 그래서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고전머리를 한 모델들은 옛 의상까지 모두 갖추어 입었는데요.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갖추어야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역사적 사실 하나를 가지고 고전머리를 연구하는 손미경 씨. 그렇다면 그가 고전머리를 연구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되게 왜 자료 부족이 참 많다고 들을 수 있고 고려 시대나 조선 초에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부분이고 장신구 부분도 우리가 조선 후기에 많이 의존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그런 부분인 것도 같고 뭐니 해도 지금은 원사를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직모를 사용했잖아요. 직모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그 고난도 있고 또 중요한 건 옛날 그 머리를 재현하고 또 발굴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으로 어디 지원도 없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게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완성된 고전머리 작품들의 설명이 끝나자 자신이 한 고전머리 작품들을 남기기 위해 기념 촬영이 이루어졌는데요. 평소에는 해볼 수 없었던 고전머리를 하고 의상까지 완벽하게 갖추니 마치 영화 속 주인공들 같았습니다. 화려한 의상과 아름다운 머리 모양. 우리 옛 선조들이 역사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는데요. 고전머리 조금 무거워 보이긴 했지만 아름답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냥 TV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단아한 모습만 봤었는데 직접 이런 데서 해보고 하니까 이렇게 화려하면서도 참 멋스럽고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쯤 이렇게 해볼 수 있었다는 것도 참 생애 최고의 이렇게 선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옛 여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품위가 있고 한복을 입었을 때 그 기쁨이 너무 우아하고 예쁜 것 같아요. 또 한복도 되게 화려하고 또 이 가채를 써본 게 그러니까 제가 직접 써본 게 너무 뜻이 깊은 것 같아요.
선생님, 저도 저렇게 예쁜 한복과 머리를 보니까 저렇게 똑같이 예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럴까요? 네,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리포터가 직접 고전머리를 해보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 하는 고전머리,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한껏 부푼 모습입니다. 먼저 의상을 갖춘 다음 고전머리를 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 지금 어떤가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선생님, 네. 지금 어떤 머리 만들고 계신 건가요? 아까부터 선생님 쭉 봐왔는데요. 정말 난초 같은 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난초 비녀와 꼬지를 응용해서 단아한 여인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전문가의 손에 하나둘 단아한 여인으로 변해가는 혜경 씨. 드라마나 영화에 사용되어지는 고전머리도 이렇게 이미지에 맞춰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역사적 사실을 더해서 말이죠. 특히 최근에는 패션쇼 등 행사에도 고전머리가 많이 사용되어지는데요. 한국의 미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좀 꼭 영화 속 한 장면 그리고 드라마를 찍는 듯한 그리고 사극의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기분이 너무나도 좋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게 바로 영화 배우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저 어떤가요? 네, 끝났습니다. 난초 꽃꽂이 모양입니다. 파란 한복과 아름다운 난초 꽃 장신구들. 여러분 보기엔 어떠세요?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정말 영화나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은데요. 당장 패션쇼에 나가도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고전머리는 우리 한국 여인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머리인데요. 사실 평소에는 하고 다닐 수 없는 머리지만 훌륭한 문화 콘텐츠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모습 어떠신가요? 정말 단아하고 예뻐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머리가 바로 쪽머리라고 하는데요. 조금은 불편하고 무겁기는 하지만 제가 아주 단아한 여자가 된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고전머리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머리를 하고 또 다른 머리를 하고 어떤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는지 여러분 너무나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머리는 가채머리입니다. 조선시대 중기 정도의 그 사대부 여인들이 했던 머리 모양이거든요. 새가닥을 꽈서 위로 올려서 트는 건데요. 이 시대의 여인들은 누구든지 그 가채를 필수로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 머리 말고 가채를 구입해서 여인들이 위에다가 이렇게 둘렀던 것 같습니다. 포인트가 한쪽 옆에다가 이렇게 댕기를 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고 또 그림이나 또 유물들을 보면 또 이런 장신구들이 액세서리로 있는 것이 많이 보이죠. 이 머리는 트레머리입니다. 아까 봤던 가채머리보다 약간 틀리죠. 가채는 일정한 형식으로 올려졌다면 트레머리는 나름대로 미적 감각이 뚜렷한 틀어서 올린 머리이죠. 17세, 18세 후기에 기녀들이 했던 그 전유물 같은 머리 모양이 이 트레머리입니다. 머릿결 선 하나하나가 틀어서 올렸다 해서 트레머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머리는 쪽머리입니다. 이 쪽머리는 아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죠. 삼국시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땅의 여인들이 한복과 함께 애완을 같이 했던 이 쪽머리인데요. 앞가람을 타서 빗질을 곱게 하면 단아한 표현이 나오기도 하죠. 약간 요즘 변형된 한복에 의해 이렇게 모양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비녀가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비녀가 아닌 머리도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머리 모양은 거두미입니다. 일명 떠고지 머리라고 그러죠. 떠고지는요, 뒤에 떠받친다는 뜻에서 이 비녀 이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거두미 머리 모양이죠. 이 머리는 궁중 안에 내명부들이 예장 때 착용하는 머리 모양입니다. 떨잠을 3개를 꽂은 이 거두미는 조선 안에 내명부들이 착용했지만은 가채금지령 내린 이후에는 민가에서도 혼례식 때 허용했던 머리 모양이기도 하지요. 모든 수업을 마친 소미경 씨는 연구실로 들어와서 바로 이것저것 자료를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소미경 씨는 이렇게 역사에 관한 사실과 고전머리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미경 씨는 역사에 관한 새로운 것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간 적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그동안 통일되지 못했던 고전머리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방송 영화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늘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작품에 참여할 때마다 자료 수집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자료 수집을 갖다가 제가 일하는 샵, 미용실에 곳곳에 다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다 분류를 해서 한 17년 동안 정리해서 만든 책이 나왔습니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신분에 따라서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고전머리는 왕비부터 일반 서민들까지 다양한 머리 모양이 존재하는데요. 머리 모양은 그 시대의 신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즉 머리 모양 자체가 역사적 사실인 것이죠. 역사적 작은 사실을 바탕으로 연구한 고전머리. 손미경 씨는 자신뿐 아니라 후배들을 위해 이렇게 책으로 체계가 잡히지 않는 고전머리에 관한 모든 것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생활했던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 여인들을 갖다가 하나씩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주인공도 나갈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세계를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전시장이 필요해요. 이 전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뭐 교육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장신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또 후학들을 양성할 때 조금 우리가 빠진 구석이 있다 그랬죠. 아직도 공부할 때가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그 재현 전시관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고전머리가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다 보니 고전머리 전문가는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전통을 계승하여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직업이 바로 고전머리 전문가인데요. 현재 현황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고전머리를 한 모습들, 역사 속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예쁘고 화려한데요. 그래서 고전머리는 현대에도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패션쇼는 물론이고요. 연예인들이 특별한 행사나 시상식 때 드레스에 다단한 고전머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는 바로 고전머리가 현대와도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미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고전머리.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미용실에서도 현대머리와 응용해서 전통머리 살리는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고요. 또 이 부분이 또 매출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미용 관련된 교직 또는 한복에 관련된 교직 그리고 또 전통 문화 또 전통 행사 이런 데에 사람이 정말 딸릴 정도로 필요합니다. 또 장신구도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장신구 산업도 늘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개척해 나간다면 전통머리, 고전머리를 통한 직종은 얼마든지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옛 여인들의 머리 모양을 통해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역사 속으로 들어가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재현해주는 마법사 같은 직업, 바로 고전머리 전문가라는 직업입니다. 보는 이들에게 역사 속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고전머리 전문가. 우리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여인들의 머리 모양을 그대로 재현해주는 고전머리 전문가란 직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영화나 드라마, 각종 행사 등 다양한 곳에서 고전머리를 희망하는 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류로 우리 문화가 세계로 뻗어가면서 우리 전통 문화 중에 하나인 고전머리도 함께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데요.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미적 감각이 중요한 고전머리 전문가. 힘들지만 너무나도 매력 있고 재미있는 직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리포터 틈새의 발견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